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다행히 한 1% 안쪽으로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을 돌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약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월요일부터 참 녹록지가 않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FOMC 얘기까지 좀 들려주신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시장 실망감 추가 반영, FOMC를 앞둔 상태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얘기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주말간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딱히 이제 특이점이 될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CPI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었는데 일단 생산자 물가 자체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어요. 물론 이제 큰 폭으로 하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회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표 공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이번에 조금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일제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예상치에 맞거나 혹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이런 이제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이 실망감들이 조금 더 이제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증시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려면 역시나 또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조금 더 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증시에서 역시나 악재 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중동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홍해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미국과 영국이 반군에 대해서 이제 또 공습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후티 반군이 또 다시 한번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홍해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중동발 이슈가 더 이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또 이제 레바논을 폭격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동이 그동안에 좀 잠시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전에 대한 분위기를 또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그래도 다시 양전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키우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밑골이 달고 바닥 잡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저는 이 심리 자체는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로봇주들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을 이겨내면서 올라갈 종목들은 저는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조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이슈가 더 확장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시장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수의 기회로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고 올라갈 종목을 또 슬슬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힘들어도 우리 전문가님 전략은 항상 그 두 가지와 상관없이 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신 눈여겨보신 섹터가 바로 해운이 되겠습니다. 해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악재 또는 호재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 홍해발 이슈가 물류 비용으로 이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홍해가 이제 또 막힐 것이다. 중동발 전쟁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홍해 해협 운항이 중단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중동이나 유럽행 해상 노민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이제 일주일 만에 16% 급등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이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반군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운주들이 상당히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죠.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슈가 살아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완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되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000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5,000원 넘어갔으니까 벌써 15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누구나 다 수익 중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가에 도달을 한 만큼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짧게 보고 수익성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익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또 리스크가 크게 생겨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땡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비단 뭐 해운주나 뭐 유가 종목들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지금 현재 중동발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요새 강조드리지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은 이런 해운주들을 접근하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게 되면 로봇주 중에 뭐 에브리 보시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뉴로메카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눌리는 구간에 좋은 종목들 다시 한번 살 기회를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상한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뭐 동방 같은 물류 관련 종목들, 해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종목에서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새롭게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이 이슈에 너무나도 민감히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너무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상당히 또 위험도가 커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위험도를 안고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저같이 트레이딩을 또 오랫동안 해왔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지 그 외 다른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운주들 쪽에서 유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인지 고려를 해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투자 성향이라든지 단기에 능한 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적합한 구간이다. 신고가 종목은 좀 신규로 따라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 시선을 확 돌려가지고 이제 로봇이나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6G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의 발언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삼성발 이슈가 이제 로봇에서 그 다음에 6G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새해 첫 먹거리를 또 이제 6G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6G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와이어블 같은 종목들, 뭐 그 다음에 솔리드, KMW에서 6G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그림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쭉 조정이 나왔다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고 한 차례 눌렸다가 재상승이 나오는, 즉 긍정적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바닥 확실하게 잡아주고 물량 들어간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 이렇게 이제 다시 이 모양을 갖춰가고 상승을 할 준비를 맞춰놓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주도주 종목군들, 뭐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군
종목군들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 종목 장세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는 우리가 이제 작년 2차 전지처럼 막 반년 동안 쭉 끌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상승이 나오고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그림이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이제 이 모양새가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KMW처럼 그림 거쳐나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순환에 대한 분들 많이 강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OMC가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고 이번에 CPI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 혹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종목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쪽이더라도 혹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슈 정도만 생기면 순식간에 수급이 들어가 버리면서 상승이 잘 나와 버리거든요. 최근에 이 5G 쪽을 또 보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삼성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갖춰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 종목에 매몰되어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새롭게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 그 종목들의 수급을 바닥에서 받아가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또 결국에는 상승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이 6G 종목들처럼 관련된 종목들처럼 어떠한 종목이 바닥에서 새롭게 물량 만들어 나가면서 새롭게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6G를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6G를 보고 있으면 5G 때 그때 한번 이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 6G에 대한 이런 상승세를 발판 삼아서 손실을 줄이거나 본전에서 나오는 전략이 유효할지 아니면 이왕 가지고 있었던 거 수익까지 한번 나보는 걸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5G나 6G 관련된 종목들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시장이 지금 무언가 한 종목군들을 쫙 올려주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6G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 이재용 회장의 발언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 상승에 그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응이 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6G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시장에서 또 꾸준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분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이번에는 단기적인 상승이 저는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눌리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러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가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그때 이제 추매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은 이미 또 저점에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에 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 포인트 잡아주십시오. 네, 시장은 자리 잡는 중이고 지금은 새롭게 주도주가 될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약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종목들은 잘 올라가 주는 시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지금 현재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그림,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아마 FOMC까지 이어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FOMC 결과가 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신의 한 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도주와
개별주 포트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2차전지 반도체 있죠. 2차전지 반도체가 지금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 두 가지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상승 나오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2차전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군들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챙겨줘야지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떠한 종목으로 이 수익을 챙겨야 될지 조금 더 다양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FOMC까지 조금 더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관련된 힌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포인트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